야 근데 오프닝이 저렇게 나오면 진짜 싸워야 될 것 같잖아. 대결 구도네.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아 진짜 우리가 유튜브를 하네요. 무비 건조 무슨 뜻이지? 탈탈 털어서 말리는.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같이 정했잖아요 우리. 무미건조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그냥 가져온 거죠. 네. 미만 정말 재미없는 설명이네요. 어떤 영화들은 이렇게 배를 건조하듯이 이렇게 건조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탈탈 털겠지.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 자주 해? 저는 영화 욕 안 합니다. 근데 주성철 기자님은 영화 절대 안 털기로 유명하시지 않나요? 언제나 별점 3점 이상을 고수하시는 분이니까. 안티 박평 시간이야. 4점 이상이죠. 최하가 4점이라고요? 네. 별 3개가 60점이에요. 100점 기준이면.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60점은 거의 뭐 그냥 망쳤다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80점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별점계 성철 스님. 그게 성철스님. 오늘 의상은 조계정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플렉스님. 저는 사실 영화 뭐 평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꼽살이 껴서 음악을 주로 얘기하는 역할이거든요. 제일 쉽게 돈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끔씩 영화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되게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서서 이렇게 왜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나. 임진모 평론가의 뒤를 이어서 지금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 모든 멘트를 다른 사람이 다 배작. 아닙니다. 딱 3개 합니다. 딱 3개. 유명 인사가 될 줄은 그땐 몰랐지. 김도훈 친구잖아요. 그렇죠.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영화 동아리, 같은 학번입니다. 다들 3명이 시내21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몰려다니면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던 시절이 아니었나. 저 성공했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명백하게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44시 젊은 피라는 건 여튼 문제가 있는데 시내21은 저 어릴 때 이제 문화 잡지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감히 제가 이렇게 시내21의 핵심 멤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그렇죠. 아무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아? 김도훈 작가 처음 만났을 때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이 영화 특히 이제 그 남자 기자들의 패션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김도훈이 걸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좀 패션지 기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도 좀 파격적인 얼굴 선보였었고. 그 1세대가 저였고 2세대가 3세대가 허지웅. 아니 허지웅, 김도훈까지는 100번 인정인데 유명한 채널들 몇 개 있잖아요. 그거 좀 챙겨보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기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를 잘 풀어나가고 그리고 수준도 높고. 저는 시네마운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장항준 감독님을 그 사이에 뵌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번씩 듣는다고 그 특유의 그 방정맞은 웃음으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약간 두려운 마음 있죠. 평점 같은 거 많이 남기면 댓글 같은 거를 봤었거든요. 네가 무슨 전문가냐. 그게 한 100개쯤 달려요. 우리 댓글 다 막을까? 영화 기자? 영화 전문가?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그전에는 없다가 잡지를 만들면서 90년대 중반에 영화 기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영화 기자라는 게 되게 독특해요. 한국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인터뷰나 이런 취재만 하는 사람이랑 평론가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영화 잡지들이 생기면서 통합이 된 거예요. 그 한 명에게 주어지는 어떤 롤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시간과 그런 조건 속에서 갈아 넣는 느낌이 거기서 있네요. 정말 일주일에 영화를 한 두 편, 세 편 보고 40매, 50매씩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다 마감을 해야 되고. 그래도 그 직종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약간 준 영화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촬영 현장 취재를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컸죠. 스태프들하고 그게 제일 같이 뭔가 식사도 하고 야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새벽에 촬영이 끝날 때 다 같이 박수치고 헤어지고 그런 좀 뽕에 취해서 최근 한 7, 8년 전부터는 촬영 현장 취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고 크레인크인 전에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사실은 그냥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영화 평론가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개봉한 영화 뭐 시사회 가서 보고 리뷰 쓰고 오히려 그 영화가 완전히 산업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감독의 재량 내지는 제작자의 재량으로 취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모든 영화들이 노출 시기든 이런 것들이 정해지다 보니 거기에 딱 끼어들 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산업이 완벽하게 할리우드화가 진행이 된 거고 그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영화 잡지들도 다른 나라의 영화 잡지들이 못하는 취재들을 정말 마음껏 하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을 때에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영화 잡지도 많았고. 음악 잡지도 있어요. 음악 잡지. 사실 또 우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4대 보험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저 안 보장받죠. 저 프리랜서예요, 선생님. 프리랜서? 네, 그럼요. 똑같아요, 똑같아. 사대보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아 그렇구나. 네.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서 의료보험료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내기 힘들어요. 진짜. 요즘에는 이제 다수 대중이 참여해서 왓챠 평균값을 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준이 됐잖아요.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옳다고 보는데 올해 라스트 오브 어스 2라는 작품이 발표됐는데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게임 쪽에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이렇게까지 욕할 건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열차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악플의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내 감정도 완전히 그냥 소비시켜버리는 처음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해진 너무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더 얼마나 내가 더 재치 있게 이 영화를 깔 수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그것들을 다 경기. 시전하는 거죠. 문제는 나 역시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때 이 영화에 별점을 2개 줬지? 지금 보니까 4개짜리인데? 라는 영화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네. 숙고할 시간과 이 영화에 대한 것들을 좀 하지 않고 너무 즉각적으로 해버리니까 영화가 좀 매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칸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만든 게 레드카펫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자 시사를 순서를 원래는 기자가 시사를 프리미어 먼저 시사를 했었죠. 보는 건데 네. 기자들이 보고 너무 이제 혹평을 쏟아내니까 사실 지금의 어떤 속도전에는 좀 맞지 않긴 하죠. 임시 방편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한국 비평가들이나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칸느 가서 느낀 거는 첫 영화를 공개하는 시사를 보는데 중간중간에 막 일어나서 야유를 해요. 영화를 보다가 4년차 때는 저도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먼저 야유를 시작한 영화도 있어요. 심지어 올드보이 보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올드보이는 아닙니다. 미국 쪽, 유럽 쪽 비평들을 보면 정말로 깔 땐 확실히 깐다. 건조시킬 땐 확실히 건조시키겠다라는 수의 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도 들었는데 독일의 무슨 책 프로그램에선 책을 찢어버린대요. 포스터를 찢어야죠. 물론 이 세 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영화는 태어난 이유가 있다. 굉장히 세련되게 비겁하네요. 어쨌건 최근에는 뭔가 정보는 너무 넘쳐나는데 좀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 특정한 영화가 나왔을 때 이 감독의 뭐 이전작들이라던가 이런 장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새끼를 하나만 만들어줘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저는 그런 역할만 잘 해도 프로그램 성공했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0년 최고 기대작 중에 하나였는데 좀 아쉽긴 하죠. 되게 과거 회귀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적인 거는 하트밖에 없는.